민병삼 기무 부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어제 국회에 제출을 했죠. 먼저 네.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 내용에 이제 그 생겼던 장소와 그 시간은 그 3월 16일 국방부 그 국실장 그 회의에서 있었던 그 내용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인즉 기무 사령관이 이 보고를 20분을 했다라고 지금 기무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잠시만요. 네. 지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3월 달이 아니라 이제 지난 9일에 있었던 간담회 내용과 관련한 이제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댓글과 또 세월호 및 또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을 알려줄 것, 뭐 이런 내용을 먼저 전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하지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이 내용이 문건에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 내용을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저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두 건, 그러니까 그 위수령과 계엄과 관련돼서는 예. 법적인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그 송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고개도 이제 끄떡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동향 보고 형식의 그 문건을 지금 기무 부대장이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다만 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사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저 내용이 그 국방부와 기무사 입장이 상당히 그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의 그 입장에서는 5분만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저 기무사 입장에서는 20분 동안 그 정식 보고가 있었다. 그렇죠. 이 점에서 이제 아주 그 대비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이석구 사령관과 민병삼 그 대령의 얘기가 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장관의 송영무 장관의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그것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입장에서 보면은 기무사의 개혁을 하나의 동력으로 해서 사실은 송 장관이 예를 들면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보고를 무엇인가 늦춘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송 장관도 이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나중에 평가의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쿠데타라든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다 보니까 중간에 말 바꾸기가 아닌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 아닌 것인가 현재 이렇게까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문건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있었던 그 영상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그 송영무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말이 적혀 있는 보고서라고 하면서 제출한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보고서가 누가 만든 거냐. 그거는 사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만든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확인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송 장관이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즉시에서도 거짓말이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고 그런 식의 이제 속보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그 부대장이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점입가경식으로 이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분 보고했냐, 5분 보고했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느냐,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이거가 사실 핵심이긴 하지만 그거는 저는 본말이 약간 전도된 거다라고 프레임이 약간 바뀌어가는 또 방향성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최순실 씨가 한창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정윤회 문건이 한번 나와서 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정윤회 문건의 그 본질은 정윤회나 최순실이 정말 그런 식의 적폐 세력이었냐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를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커졌고 문건이 유출 때 뭐 당사자라고 해서 누군가는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내용은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이번도 기무사에서 이런 식의 그런 정말로 쿠데타까지 예견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괴력을 가진 문건을 작성을 왜 했느냐, 예. 그걸 누가 시켰느냐,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게 사실 더 본질인데 예. 그 이후에 보고하는 과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죠. 송영호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나 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요. 기무사에서는 충분히 이 위험성을 발견을 하고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이고 송영무 장관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그 간담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국방부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과 다르다. 허위 보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무사에서는 각급 부대장이나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이런 첩보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투스타가 그 대령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겁을 먹는다. 기무사 대령을 보게 되는. 왜냐하면 각종 그 회의에 기무사 그 요원들이 참가를 해서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현재 동향은 어떤 것인지를 이른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 대령도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 부대장입니다. 예. 따라서 그날 회의에 있었던 그 내용 자체를 사실은 저것이 적법한 문건인지 적법한 작성 주체자인지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있었던 언급 사항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문건을 이제 공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건의 또 신빙성과 관련돼서 이제 그 논란이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방부 지금 이 고위 그 관료들이 예.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예, 뭐냐면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민 대령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명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냐.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사실은 실체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 사태가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말바꾸기의 입장에서 국방부가 지금 예. 이렇게 그 공궁에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노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신 대로 본말이 좀 전조될 수도 뭐 있지만 어쨌든 오늘 그 토론은 그날의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제 밝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지금 그 송 장관이 적어도 이와 같은 얘기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고 위수령 문건에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예, 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와 긍정을 한 것은 아니냐.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이른바 뭉개다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과연 국방장관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예.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그 안보 상황이 가장 위급한 때에 그 국방장관 또는 그 중요한 이제 그 장성급의 관료들이 사실은 그 북한이라든가 핵 동향이라든가 여기에 에너지를 다 모아도 사실은 부족한 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 투구 같은 내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불안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의지와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또 전직 국방장관과 현직 국방장관의 논란에 또 불씨가 되는 것인지 예.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 공방으로 인해서 계엄 문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현역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군인법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조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군 검찰이 아닌 이제 민간 검찰에서 아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출국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내란 음모죄를 지금 적용시킨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하고 이 사람들을 포함한 현역 15명에 대해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또 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이 사실은 이 67페이지짜리 세부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히 조사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문제는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한 전 장관이
이 문건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 또 지시했다, 알고 예.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한 전 장관은 자기는 모른다라고 또 부인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또 한 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왜 지시했는지, 또 실제 이 문건에 보게 되면은 합참은 사실은 빠지고 육군 참모총장이 사실 예. 모든 정권을 가지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장관이 그런 육군 참모총장이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오케이를 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 더 윗선에는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전 장관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이분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중요한 것은 군에서 작성한 이 계엄 검토 문건의 그렇죠. 이제 이 실행성 여부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군 내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간에 이제 그 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자꾸 얘기되는 것 자체가 그 원래 문제점을 좀 덮어 나가고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지만 예. 실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국방부 개혁 내지는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네. 지금 그 솔직히 말하면 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발언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번 많았었고요. 예. 그리고 경솔하게 사실은 행동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리더십이 제대로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의 발언이 그러니까 평가가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송영무 전 장관이 국방부와 기무사를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분들이 미리 조직적으로 밑에서부터 반발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좀 더 배가 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인지 예.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방부와 기무사 내에서는 송 전 장관이 개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뭔가 힘을 조금 막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개각하려고 할 때도 송 전 장관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말이 많아도 개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송 전 장관이라도 그래도 이나마라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물밑에서는 엄청난 이 조직 간의 싸움이 내부적으로 지금 있다. 그래서 예. 이것이 결국 우리 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시각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기무사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기무사가 볼 저렇게 수도 이제 있고, 그 예. 송 장관을 치고받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송 장관이 자신에게 이제 쏟아지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기무사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그 시각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봐야 두 돼요. 개가 다 공존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두 개가 다 살아있는 그런 시각이죠. 왜냐하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장성급에 대한 줄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